지금 사진에 보이는 집은 나무를 베어낸 뒤 남은 거대한 그루터기를 이용해 만든 집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실제로 이 안에서 사람들이 생활했습니다. 깊은 숲속에서 터전을 마련해야 했던 개척민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죠. 오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루터기 집 스톰프하우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개척민들은 왜 이런 집을 짓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집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당신은 8개월 동안의 험난한 대륙 횡단을 마치고 마침내 미국 서부 오리건주의 작은 개척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사방은 끝없는 황야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당신과 가족은 지쳐있지만 아직 쉴 곳조차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수레 한 대, 몇 벌의 옷, 그리고 조금 남은 식량뿐. 이제 이곳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당장 어디서 잠을 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을에는 이미 터를 잡은 정착민들이 있었지만 막 도착한 당신을 위한 빈집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당장 통나무집을 짓기에는 시간도 도구도 재료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개척민들은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머물 곳을 찾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생존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서부 개척지 마을에 도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에 오기 위해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은 이들이었습니다. 부푼 희망을 품고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며 도착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약속된 것이 없었고 단지 끝없는 황야와 스스로 개척해야 할 땅뿐이었습니다. 오리건 준주에서는 무료로 땅을 분배해 주었지만 집을 짓고 경작을 시작하고 가축을 기르는 것은 모두 개척민들의 몫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부로 떠난 이유도 애초에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정착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허름한 수레 한 대와 최소한의 생필품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꿈꾸며 도착한 이들은 우선 마차에서 짐을 내린 뒤 마차 안에 짚을 깔고 그곳에서 잠을 청하거나 천막이 있는 경우 마을 한쪽에 작은 텐트를 치고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마차나 천막에서의 생활은 극도로 불편했고 특히 겨울이 다가오면 차가운 바람과 눈보라를 피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밤이면 늑대나 곰 같은 야생동물이 천막이나 마차로 접근해 위협하는 일도 흔했습니다. 어떤 개척자들은 강둑이나 언덕을 파서 만든 땅굴집, 덕아웃을 임시 거처로 삼았습니다. 땅을 깊이 파고 그 위에 나무와 풀을 덮어 바람을 막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수 위험이 높았고 흙벽이 쉽게 무너질 수도 있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마을의 공용 건물이나 이미 정착한 사람들의 헛간, 다락방을 빌려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척민들이 몰려들면서 이런 공간은 금세 부족해졌고 많은 사람들은 결국 비바람을 맞으며 야외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가 많은 지역에서는 개척민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바로 거대한 나무 그루터기를 활용한 스톰프하우스, 즉 그루터기 집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는 거대한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태평양 북서부 지역과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일대에는 수령이 1000년이 넘고 높이가 100m에 달하는 거대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수종으로는 세콰이아, 더글러스 펄, 레드우드, 시트카 가문비 나무 등이 있었죠. 개척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처럼 거대한 나무들은 목재 산업의 핵심 자원이 되었고 벌목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나무를 베어내는 일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벌목꾼들은 커다란 손도끼와 긴 양날톱을 이용해 오랜 시간을 거쳐 나무를 잘라야 했습니다. 잘려나간 나무들은 강을 따라 운반되거나 톱밥 공장으로 보내졌고 가구, 철도 침목,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나무가 베어낸 뒤 남겨진 그루터기는 쉽게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그루터기는 지름이 8m가 넘을 정도로 거대했으며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 일반적인 도구로는 뽑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그루터기들은 100년 이상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벌목의 흔적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사회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개척민들은 이런 넓고 평평한 그루터기 위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치 집회와 선거 연설의 무대로 활용되면서 사람들이 그루터기 위에 올라 연설하는 모습이 흔해졌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정치적 연설을 의미하는 스톰프 스피치라는 표현도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개척민들은 그루터기를 즉석에서 연주회나 춤을 추는 무대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축제나 모임이 열릴 때 마을 사람들은 그루터기 주위를 둘러싸고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며 공동체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이처럼 벌목의 흔적이었던 그루터기들은 점차 사람들의 생활 속 일부가 되었고 때로는 집으로도 변신했습니다.
거대한 그루터기를 집으로 만든다고 하면 정말 그 안에서 가족이 살 만한 공간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척자들은 매우 영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벌목업자들은 나무를 땅에서 3에서 4.5m 높이에서 잘라냈습니다. 이는 뿌리 근처의 목재가 옹이가 많고 뒤틀려 있어서 건축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겨진 거대한 그루터기는 자연스럽게 개척민들의 생활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를 집으로 개조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그루터기를 찾는 것이 이상적이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개척민들은 곡괭이나 손도끼를 이용해 내부를 하나하나 깎아내며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나무 내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드럽게 썩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쉽게 깎아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직경 6m에 달하는 넓은 실내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창문과 문을 달고 난로를 설치하고 작은 다락방까지 만들면서 그루터기 집은 단순한 임시 거처가 아닌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일부 그루터기 집은 지붕을 얹어 2, 3층 구조로 개조되었고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 개별 공간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 가난한 개척민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당장 머물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짓기 위해서는 목재, 못, 도구 같은 자원이 필요했으며 이를 구하는 데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한 그루터기를 활용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루터기 집은 개척민들이 정착을 준비하는 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시작하고 통나무집을 지을 때까지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그루터기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첫 겨울을 버텨냈으며 개척의 기반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마치 독특한 컨셉의 펜션이나 방갈로처럼 아늑해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속에서 살던 사람들의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루터기 내부는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두꺼운 나무를 뚫고 힘들게 작은 창문을 낸다고 해도 외부의 빛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들어왔고 오직 희미한 등잔불과 난로의 불빛이 공간을 밝힐 뿐이었죠. 벽은 나무 껍질과 거친 목재로 둘러싸여 있었고 바닥은 흙과 톱밥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바닥이 습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개척민들은 짚을 깔았지만 비가 오면 내부는 눅눅해졌고 곰팡이 냄새가 배어나기 일쑤였습니다. 겨울이 되면 실내는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난로를 설치한 경우라도 한밤중이 되면 불길이 사그라들면서 냉기가 스며들었고 나무벽이 두껍기는 했지만 그루터기 자체가 습기를 품고 있어 쉽게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개척민들은 모포를 겹겹이 덮고 한데 모여 잠을 잤고 아침이면 벽면에는 차가운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겨울보다 더 힘든 것은 여름이었습니다. 스탬프하우스 내부는 통풍이 잘 되지 않아 한여름에는 내부 공기가 정체되면서 퀴퀴한 냄새와 열기가 가득 찼습니다. 나무 속에 남아있던 수액이 더운 날씨에 녹아내리면서 끈적끈적한 진액이 벽을 따라 흐르기도 했습니다. 정착민들은 창문을 더 크게 뚫어 공기를 순환시키려 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벌레와 설치류들이 끊임없이 침입했습니다. 거대한 그루터기의 틈새마다 개미와 곤충들이 들끓었고 쥐와 다람쥐 같은 작은 동물들이 집안을 오가며 식량을 훔쳐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숲에서 내려온 너구리나 오소리가 밤중에 문을 두드리거나 심지어 내부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이 깊이 잠든 한밤중 벽에서 갑자기 긁히는 소리가 들리면 모두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예상치 못한 손님인 곰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음식 냄새가 새어나가면 근처를 배회하던 곰이 냄새를 따라와 문을 두드리거나 벽을 긁어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마다 불침번을 서며 난로를 피워 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의 위험도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루터기 집의 내부에서 불을 피울 때 나무벽이 마르면 불씨가 튀어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불이 옮겨 붙으면 거대한 그루터기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일 수 있었죠. 실제로 일부 그루터기 집은 작은 불씨로 인해 한밤중에 잿더미가 되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그루터기 집에서의 생활은 편리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개척민들은 습기와 추위, 벌레와 야생동물, 화재의 위험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루터기 집은 단순한 집 그 이상이었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이 거대한 나무 그루터기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했는데요. 한 개척 마을에서는 스탬프하우스가 마을 최초의 살룬, 즉 술집으로 변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키 큰 나무들이 울창한 숲 한가운데 말 한 마리가 겨우 통과할 정도의 작은 마을에 가장 작고 독특한 술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루터기의 거친 나무벽을 그대로 살린 실내에는 작은 나무 탁자와 두어 개의 나무 의자가 놓였습니다. 주인은 술통을 벽에 기대어 놓고 손님이 오면 컵 대신 손바닥만한 나무 조각의 호물파 술잔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 긴 개척 생활의 피로를 잊으려 한 잔씩 걸치던 그곳. 세상에서 가장 작은 스탬프 살론은 마을 개척자들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루터기 집은 때로는 마을의 우체국 역할도 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우체국은 포트 엔젤레스에 세워져 있던 것으로 가운데에 있는 둘레가 43m에 이르는 거대한 삼나무 그루터기 주변에 판자를 둘러 만들었습니다. 사진에서는 판자에 가려 그루터기가 잘 보이지 않는데 현재는 판자가 다 제거된 상태로 그루터기만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우체국은 엘와 리버 지역에 위치한 시더 스탬프로 알려진 것인데 역시 속이 빈 거대한 삼나무 그루터기에 지붕만을 씌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주민들이 더 나은 집을 짓게 되면서 그루터기 집은 점점 다른 용도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축을 키우는 개척민들은 그루터기 집을 임시 헛간이나 마구간 또는 닭장으로 활용했습니다. 어느 마을의 한 개척민은 자신의 그루터기 집을 조랑말의 우리로 개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원래 사람이 살던 공간이었기에 문도 있고 창문도 있었지만 이제는 한가로운 조랑말이 그 안에서 쉬고 밤이 되면 낡은 지붕 너머로 말의 코고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심지어 몇몇 개척민들은 그루터기 집을 젖소를 위한 임시헛간 또는 닭장으로도 사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우유와 계란을 제공할 수 있었고 개척민들에겐 중요한 생계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루터기 집은 또한 위험으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피난처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서부 마을에서는 개척민들이 강도단의 습격을 받을 때마다 아이들과 여성들이 그루터기 집 안으로 숨어 생명을 지킨 사례가 전해집니다. 문과 창문을 막아두고 외부에 가죽과 나무 껍질을 덮어 위장하면 그루터기는 그냥 평범한 나무처럼 보였고 외부에서는 사람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아채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그루터기 집은 개척민들에게 단순한 임시 거처가 아니라 살아가는 공간이자 마을을 지탱하는 중요한 시설이었습니다. 술집이 되었고 이발소가 되었고 우체국이 되었고 때로는 생명을 지키는 피난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민들은 점점 더 큰 통나무집을 짓기 시작했고 그루터기 집들은 점차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개척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 그루터기는 단순한 벌목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개척하던 시기의 상징이었고 희망과 생존의 증거였습니다. 미국 개척시대의 상징이었던 그루터기 집들은 오늘날에도 미국 북서부와 동부 애팔레치아 산맥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은 사라졌지만 일부는 여전히 보존되고 있어 그때의 생활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곳은 워싱턴주 스노우미시 카운티 엣지콤 지역에 위치한 레니스트롬 농장 그루터기 집입니다. 이 집은 1905년경 스웨덴 이민자 형제인 구스타브 레니스트롬과 요한 베스터룬드가 건축한 것으로 직경이 6.7m에 달하는 거대한 그루터기를 활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임시거처가 아니라 3명의 성인과 3명의 아이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생활 공간을 제공했으며 당시로서는 매우 실용적인 주거 형태였습니다. 그루터기 집의 독특한 모습은 화제가 되었고 이 집의 사진은 엽서나 기념품으로 제작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워싱턴주 시백 근처에 위치한 길레모트 코브 자연보호구역에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그루터기 집이 남아있습니다. 이 집은 1939년부터 1993년까지 레이놀스 가족이 거주했던 곳으로 단순한 임시 주거지를 넘어 오랫동안 실생활에 활용된 그루터기 집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이 집은 대중에게 공개되어 방문객들이 직접 내부를 둘러볼 수 있으며 그루터기 집의 독특한 건축 양식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의 흔적을 따라가고 싶다면 캘리포니아주 킹스 캐니언 국립공원의 스탬프 하우스 트레일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과거에 실제로 사용되었던 여러 개의 그루터기 집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집들이 자연에 의해 훼손되었지만 일부는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당시 개척민들이 거대한 그루터기를 어떻게 주거 공간으로 활용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숲속을 걸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눈으로 보고 잠시 상상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19세기 개척 시대, 많은 이들이 가진 것 하나 없이 낯선 땅으로 떠났습니다. 끝없는 황야와 빽빽한 숲, 혹독한 기후와 끊임없는 위험 속에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생존을 위한 작은 보금자리였습니다. 거대한 나무의 그루터기 속에서 생활하는 것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찌는 듯한 더위와 벌레떼 속에서 견뎌야 했고 겨울에는 냉기와 습기가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때로는 배고픔과 질병이 그들의 삶을 위협했고 밤이 되면 야생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두려움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루터기 하나조차도 놓치지 않고 집으로 바꾸고 작은 틈새마다 지혜를 짜내며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들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안전한 벽과 따뜻한 난방이 있는 집, 언제든 켤 수 있는 전기,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나오는 깨끗한 물,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과거에는 어느 하나도 결코 쉽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편리한 주택의 시설들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불편함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절박함, 더 나은 생활을 향한 끝없는 고민,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도전이 있었기에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발전해온 것입니다. 작은 그루터기를 집으로 바꿨던 그 창의력이 결국에는 벽난로를 지나 중앙난방으로, 초를 지나 전기로, 나무 양동이를 지나 현대식 배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발명이 쌓이고 쌓여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편리한 주택과 생활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작은 그루터기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 삶의 기반이 되었듯이 지금 우리가 더 나은 일상을 만들기 위해 쌓아가는 노력과 변화 또한 먼 미래의 세대에게 소중한 유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